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세법 특강 양도소득세를 계속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고가주택을 한번 볼게요. 고가주택은요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인데요. 이게 말 문제로도 하나의 독립된 문제가 가능하고요. 계산 문제로도 얼마든지 출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된 파트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자, 우리가 고가주택이라고 했을 때 그 고가주택은 정의가요.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요. 기준시가가 15억짜리다. 이것도 고가주택이다. 라고 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조심하셔야죠. 절대 아니다. 그죠? 무조건 양도가액입니다. 내가 얼마에 팔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준시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 내가 12억 초과하는 금액을 받고 팔았다. 집을 팔았다. 그러면은 고가 주택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계산 문제 할 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입니다. 자,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그 집을 팔았습니다. 그러면요, 2년 이상만 보유하면은 그 집은 비과세입니다. 양도소득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은 무조건 2년 이상 보유하고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샀다. 그때는 2년 이상 거주까지도 충족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 조정대상 지역은요. 상당수가 해제가 됐습니다. 예, 꽤 많이 있었는데 이제 거의 다 사라지고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조정대상 지역을 묻는 거는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냥 기본적인 거 일반 주택 비조정 대상 지역 2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은 비과세 이렇게 그냥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고가주택 양도가액 12억 초과죠. 얘는요. 원칙적으로는 비과세가 안 된다라고 기억을 하십시오. 원칙적으로는 얘는 비싼 집이니까 부자들이 파는 집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파는 거니까 이건 비과세가 안 된다라고 일단은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조금 다른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고가주택은요. 비과세가 안 되는구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구나.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조금 생각할 게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입니다. 그런데 2년 이상 보유했어요. 그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얘는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 아주 중요합니다. 12억까지는요. 비과세입니다. 얘도 고가주택이지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년 이상 보유 이걸 충족했기 때문에 좋다. 너도 혜택을 줄게. 12억까지는 너 세금 없어. 다만 12억이 넘어가는 파트 있죠? 12억 초과하는 파트 얘는 과세로 돌립니다. 따라서 계산 문제에서는요. 자, 양도가액이 20억이다. 그러면요. 12억 요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발라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분의 몇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는 중간에 환산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야만 전체 양도가액 중에서 12억을 초과하는 요 부분만큼 이게 몇 퍼센트냐 그걸 계산해 가지고 이제 분모분의 분자 이런 또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즉 2년 이상 보유하고 팔았다 충족했습니다. 그러면은 12억까지는 비과세, 12억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로 간다. 자, 아주 중요한 내용. 자, 그다음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계산 문제가 나올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토지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장특공제를 해준다 그죠? 그런데 무조건 3년 이상 보유할 것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파트 할 때 제가 마르고 닳도록 했거든요. 자,
토지 건물 1세대 1주택도 건물에 속합니다. 따라서 3년 이상 보유하고 팔았다. 그러면 장특공제를 적용받는데 2년 6개월 보유하고 팔았다. 그러면은 볼 것도 없다 그랬죠. 장특공제 무조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장특공제는 무조건 토지 건물인데 주택도 건물이다. 그러면은 3년 이상 무조건 보유할 것. 자, 그다음요. 이제 장특공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결국에는 표 1과 표 2로 구분한다 그랬죠. 그래서 표 1은요. 토지 건물, 건물 중에서 상가, 건물 중에서 주택인데 2주택자 이상, 즉 다주택자일 때 표 1을 적용한다 그랬죠. 표 1은요. 굉장히 약합니다. 혜택이 적어요. 그래서 1년에 2%씩 최대 30%까지 적용을 하는데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즉 양도가에 12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년 이상 보유를 충족한 상태에서 표 2로 간다 그랬죠. 표 2는 1년에 4%씩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중간에 2년 이상 실거주 해야 된다 그랬죠. 2년 이상 실거주 안 했다 그러면 표 1로 가고요. 2년 이상 실거주를 했다 그러면 표 2로 간다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요건 시험 문제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이죠. 원리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년 이상 실거주했다 그러면 이제 3년 이상 무조건 보유를 해야 되죠. 얘도 3년 이상, 얘도 3년 이상 보유. 자, 그러면은 보유와 거주를 구분한다 그랬죠. 그래서 보유 1년에 4%, 거주 1년에 4%. 그래서 최장 10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40, 40 합쳐서 80%입니다. 이 80%는요.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아까 고가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12억까지는 세금이 없고 12억을 초과하는 파트만 세금을 내는데 그것도 80% 양도 차익을 줄여준다 이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양도 차익의 20%만 세금을 내는 거니까 10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거주는 대단히 절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어쨌든 표 2로 간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요. 미등기 자산입니다. 미등기 자산 이것도 계산 문제 할 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요. 미등기 자산은 두 가지가 안 된다 그랬죠. 미등기 자산 하면은 첫 번째 장특공제 안 되고 그다음에 기본공제 250만 원 빼는 거 이것도 안 되죠. 따라서 시험 문제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인데 등기된 자산이다. 이렇게 나왔으면은 장특공제 기본공제 계산해야 되는구나. 미등기 자산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러면 장특공제 기본공제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미등기 자산을 계산 문제 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시험 문제도 좀 깨끗해야지. 무슨 등기가 안 된 이런 미등기 자산 이런 걸 시험 문제 냅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 등기 자산이 나오고요. 그랬을 때는 장특공제 기본공제를 적용해야 되는구나. 그럼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했나? 이걸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양도가액이 12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20억 주고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양도가액 20억, 취득가액 10억입니다. 그럼 양도차익은 10억이죠? 자, 그럼 10억에 대해서 우리가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을 해야 되느냐? 아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이 10억은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예제는요. 그러면은 12억까지는 우리가 발라내야 되잖아요. 세금이 없으니까. 그런데 요 10억은요. 그 12억이 전부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발라내는 작업을 여기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건 심플합니다. 10억, 양도차익 10억 곱하기 분모분의 분자, 분모는 양도가액 20억짜리, 분모는 12억 초과분입니다. 그럼 20억 마이너스 12억 하면 되겠죠? 8억이죠. 이렇게 하면은 양도차익이 4억이 나옵니다. 그럼 이 4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계산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요. 요 8억이 뜻하는 거는 12억을 넘어가는 부분 아니에요. 즉 과세되는 파트 아니에요. 얘가 과세되는 파트가 전체 양도가액에서 몇 %를 차지하느냐. 이걸 이제 발라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10억 곱하기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럼 양도차익 4억이죠.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똑같습니다.
자, 20년 보유, 20년 거주했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은 40, 40이니까 80% 적용받을 수 있죠. 그러면은 양도 차익 곱하기 80%하면 장특공제 8억이죠. 그럼 이 8억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예, 이 8억은 비과세되는 12억이 같이 녹아 들어있죠. 따라서 이걸 발라내는 작업을 해야 되죠. 똑같습니다. 예, 장특공제 발라내기 전에 장특공제 8억 곱하기 양도가액 20억 분의 8억 이렇게 하면 이제 12억 초과하는 즉 과세되는 파트가 전체 양도가액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비율을 곱하는 거죠. 그럼 3억 2천입니다. 자, 그런데요. 요거요. 요거 4억 곱하기 80% 해도 3억 2천이죠. 예, 결론은 똑같은데 우리 법에서는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렇게 12억을 발라내기 전에 양도 차익을 계산하고 여기서 그 다음에 장특공제를 일단 적용하고 요걸 다시 12억을 발라내는 작업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말문제는 법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말문제에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과정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4억에서 3억 2천 빼면은 8천만 원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기본적인 장특공제, 기본공제 이렇게 쭉 받으면 됩니다. 요 다음부터는 안불하는 작업은 이제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그렇죠. 이제 말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말문제. 자, 거주자입니다.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고가주택. 자, 양도소득세 틀린 걸 고르시오. 자, 1번. 거주자가 2022년 취득했습니다. 계속 거주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같다 이 말이죠. 예.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을 23년 5월에 양도했네요.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이건 뭐 아주 쉬운 말이죠. 무조건 토지 건물은 3년 이상 보유하라. 자, 22년, 23년이니까 이건 뭐 3년이 안 되네요. 따라서 장특공제 안 된다. 오케이, 맞는 말.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아, 여기서 말이죠. 조금 정신줄 놓으면 그냥 확가닥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 12억 초과 맞지? 아니죠, 그죠? 기준시가가 아니라 양도가액입니다. 실제로 돈 받고 판 양도가액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장난치기 너무 좋아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너무 쉽다, 그죠? 아주 쉽게 줬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복잡해요. 이 지문이 길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고가주택을 팔았다. 그럼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자, 소득세법 95조 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 자, 95조 1항은요.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양도차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양도가액에서 12억 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맞죠? 맞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그래서 12억을 초과하는 그 파트가 전체 양도가액에서 몇 퍼센트냐? 이걸 발라낸다 이 말이죠. 똑같은 말.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특공제입니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게 양도가액에서 12억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에는 양도차익 계산할 때 12억을 초과하는 금액이 전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곱하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계산 과정을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 다음 나오는 아주 이상한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가구 주택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뭐 당연한 말인데 자, 여기까지는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스킵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다가구 주택은 그냥 저는 무조건 스킵해버립니다. 그거 몰라도 문제 풀린다는 거죠. 자,
시원하게 스킵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계산 문제를 보겠습니다. 고가주택 계산 문제입니다. 자, 국내 소재의 1세대 1주택 양도에 있다. 고가주택. 자, 과세 표준을 물었습니다. 과세 표준을 물었다. 그럼 머릿속에서 촥 두 개가 떠올려야 됩니다. 무엇이? 그렇죠. 장특공제, 기본공제까지 해야 과세 표준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리고 기본공제까지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요거 아주 중요한 단서 조건. 거주 기간은 보유 기간과 동일하다. 네, 오케이. 보유, 거주 똑같아요. 자, 등기자산입니다. 자, 등기자산 이걸 보면 두 가지를 떠올려야 되죠. 그렇죠. 장특공제, 기본공제 되는구나. 미등기자산이다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두 가지를 떠올려야 됩니다. 장특공제, 기본공제 안 되는구나. 자, 그러면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특공제 요건도 알아야 된다 그죠? 그럼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 그죠? 자, 그건 조금 이따가 과세 표준을 물으면요, 우리가 시험 계산 문제에서 양도 차익을 물을 수도 있고요, 양도 소득 금액을 물을 수도 있고 과세 표준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세 가지를 물었다 그러면요, 무조건 제일 먼저 양도가액을 알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양도가액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양도 당시 실질 거래가액이 있죠. 20억이죠. 아유, 이건 뭐 볼 것도 없네. 양도가액은 무조건 20억. 그다음에 취득가액으로 가야 돼요.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액이 10억이네. 볼 것도 없네. 그죠? 자, 우리가 양도가액, 취득가액은 무조건 실지 거래가액, 실제 돈 받고 판 금액이 있으면 무조건 그걸로 해야 됩니다. 무조건 실지 거래가액이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양도 금액인데 실지 거래가액이 없다. 그랬을 때는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가야 되죠. 그게 바로 사감환기. 그런데 양도가액에서는 환이 필요 없다 그랬죠. 사감기로 갑니다.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그죠? 자, 그래서 외울 때는 기숙사 사감 선생이 창문을 환기하러 왔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런데 취득가액이 실질 거래가액이 없다. 그때도 사감 환기를 갑니다. 이때는 환이 살아납니다. 자,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 그리고 기준시가 이렇게 가는데요. 여기 있는 기준시가는요, 실질 거래가액이 두 개 다 있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현혹 자료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취득 당시 요 금액이 모르겠다. 그런데 매매 사례가, 감정가도 없다. 그러면 이제 요걸 써야 되죠. 그때는 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취득가액에서 환산 취득가를 구할 때만 기준시가는 쓸모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일자를 봐야 되죠. 이걸 왜 봐야 됩니까? 그렇죠. 등기자산이니까 장특공제를 받아야 되겠네. 그러면 3년 이상 보유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12년도에 사서 23년에 팔았습니다. 오케이. 이건 10년 이상 보유했네요. 따라서 이때는 장특공제 적용이 되고요. 10년 이상 보유 거주 기간이 똑같다. 그럼 10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거주죠. 그러면 보유 40%, 거주 40%. 합쳐서 80%. 예.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문제 파악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계산 문제 30초 안에 쫙쫙쫙쫙 풀어야 됩니다. 자, 가시죠. 양도가 20억, 취득가 10억, 그럼 양도차익 10억인데 이건 12억을 발라내기 전이니까 12억을 발라내자. 자, 그럼 10억 곱하기 양도가액이 20억이고 12억 초과분은 8억이다. 그러면은 양도차익이 4억이 됐네요. 오케이. 그럼 장특공제로 갑니다. 장특공제 가야 되죠. 자, 양도차익 12억 발라내기 전 10억이죠. 거기서 곱하기 80% 하면은 8억이죠. 그런데 8억이 그죠? 이거 하면 안 되죠? 12억을 발라내는 작업. 8억 곱하기 20억 분의 8억. 그러면 얼마입니까? 3억 2천이 나온다는 거죠. 실전에서는 뭐 4억 곱하기 80%에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나왔네요. 4억의 양도차익 4억, 장특공제 3억 2천. 자, 그러면 이제 양도가액은 20억이고 취득가액은 10억이고 필요경비는 제가 안 줬습니다. 자, 양도차익이 10억인데 환산을 해야 되죠. 그러면 4억.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10억 곱하기 80% 하면 8억인데 환산해야 되죠. 그럼 3억 2천. 그럼 4억에서 3억 2천 빼면은 양도소득금액 8천만 원.
거기서 기본공제, 자, 등기 자산인가 먼저 판단하시라 그랬죠. 등기 자산이죠. 오케이, 250만 원 받으면 되겠죠. 미등기 자산이다 그러면은 장특공제, 기본공제 전부 다 안 된다 그죠. 자, 그러면 8천에서 250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7,750만 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이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적어놓고 말이죠. 하나씩 짝짝짝 대비를 하고 요 환산하는 거 옆에 시험지에다 계산 좀 하고 그러면은 30초 만에 이게 풀려야 됩니다. 30초 만에 풀려야 돼요. 계산 문제는요. 요 문제만 풀면 됩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내가 문제를 갖다가 좀 연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요. 요 문제만 보시면 돼요. 너무 많은 문제를 풀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가 수험생들의 가장 공통된 고민이 뭐냐면요. 내가 정말 이 문제 하나만 풀어가지고 되겠느냐? 실제 문제에서는 요 형식이 아니라 다른 형식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따라서 다양한 문제를 푸는 게 도움이 된다. 물론 맞습니다. 물론 100% 맞는 말입니다. 그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시간이 부족하죠. 세법만 오래 매달릴 수 없습니다. 다른 법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때는요. 가장 조금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그 문제를 갖다가 한 문제 선정해 가지고 마르고 닳도록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문제를 파악하는 데 30초, 문제를 계산하는 데 30초, 1분 만에 풀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1세대 1주택이네. 1세대 1주택이네. 그러면 12억 초과, 양도가액 12억 초과겠네. 오케이. 과세 표준을 물었네. 그러면은 장특공제 그리고 기본공제를 받아야 되겠네. 그러면 거주 보유기간이 동일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등기됐네. 그러면 장특공제, 기본공제 받아야 되네. 그러면 장특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년을 보유했을까? 3년 이상 보유했을까?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딱 보면은 제일 먼저 양도가액을 파악하고 취득가액을 파악하고 양도가액이 실거래가액 있는가 없는가 보고 있구나 그러면 땡큐. 취득가액도 땡큐. 만약 없다 그러면은 사감 환기 떠올려 가지고 양도가액에서는 환을 빼버리고 취득가액에서는 사감 환기 다 넣어 가지고 계산하는 거. 그렇게 해서 양도가 취득가를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게 장특공제 3년 이상 되는지 보시고 그리고 1세대 주택 고가주택이니까 그죠? 보유 거주기간 따로 계산해야 되니까 요 10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거주죠. 보통은 막 이렇게 줄 겁니다. 이걸 갖다가 뭐 중간에 10년 보유하고 뭐 4년 거주했다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내기는 어려워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파악을 30초 안에 쫙 끝내고 30초 안에 문제를 쫙쫙쫙 풀어서 오케이 이렇게 기분 좋게 적중 이렇게 그 다음 문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 마르고 닳도록 계속 연습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요 계산 문제에 자신감이 팍 생깁니다. 그때는 이제 자신 있게 실전에서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